뽕. 자, 보자. 어디 보자. 자, 염기는 염기인데 염기가 이 반응을 두 번 하네요. 이런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했죠? 이런 반응 자체를 가수분해, 알겠어요? 가수분해. 그래서 이 염기는 염기인데 가수분해를 두 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말을 2라고 쓴 거예요. 숫자 2. 그래서 뭐 산두 가수분해, 산두 산해를 여러 번 할 수 있듯이 염기도 가수분해를 여러 번 할 수 있어서 그런 걸 이제 지금 준 거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상수도 그냥 상수가 아니라 보이다시피 다 가수분해 상수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B라고 하는 녀석의 초기 농도가 있죠. 그럼 초기 농도가 있으니까 이건 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 다음에 거기에 HCl의 초기 농도도 있죠. 그리고 이 녀석의 부피가 어떻다라고 부피 정보도 다 있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우선 1차적으로 뭘 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 거인 선택지가 기억, 니은, 디귿이 있잖아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은 이건 나중 문제고요. 나중 문제고 딱 보자마자 그래프상에서 아우 이거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하면 뭘 구해야 되겠어요? 뭐부터 구해야 되겠어요? 이거? 승우 뭐부터 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잡을 때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보는 건 나중이에요. 그건 아예 가려버리고 여기까지 딱 나와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뭐 이것부터 구해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KB1. 그렇지. 이걸 구해야 한다고요. 그 다음 얘만 구해야 돼요? 또? KB2. 이거 두 개 구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구해놓고 그 다음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려면 이 KB1과 KB2를 구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겠어요? pH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pH 데이터도 딱 몇 군데 있어요. 딱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pH 데이터가 두 군데가 있느냐? 왜 두 군데가 있느냐? 바로 각각의 KB1하고 KB2를 구하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구한 다음 자 A라고 하는 건 이제 또 다른 미지수겠죠. 그걸 가지고 A를 뭐 구할 수 있나 보죠. 알겠죠? 뭐 그건 나중 문제고. 그래서 우선 KB1, KB2를 나와 있는 pH 데이터로부터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그거예요. 그 KA나 KB나 이게 일종의 물질의 그냥 주민등록 번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산이나 염기가 있으면 KA나 KB가 있어요. 걔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걔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다음이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KA하고 KB는 서로 엮여 있으니까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구하기 위한 정보를 줄 거라고요. 그게 보통 문제에서 뭐겠어요? pH겠죠, 뭐. 적정 문제에선. 항상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는 다양하지만 이렇게 원리는 한 가지예요. 뭐 그렇게 원리가 복잡한 건 아니라고.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디 갔어? 분필 여기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적정에서 1. 자, 그러면 이제 pH 데이터가 여기가 하나 있고 여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앞에 나와 있는 이거부터 먼저 해보죠, 그렇죠? 해보죠. 자, 이 순간이 어디냐면 V가 HCl의 부피가 5ml일 때예요.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이때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시험 뭐라고? 당연히 뭐로 쓰겠어? 왜? 적정이라고 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몰수 계산 먼저 해야 된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당연히 저기에 있는 B. 자, B의 몰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0.1몰이었죠.
10ml였죠. 두 개 곱하면 얼마? 1mm이고요. 자, 그 다음 HCl에서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있는데 Cl 마이너스의 역할은 구경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구경꾼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구의 H 플러스의 몰수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0.1몰인데 5ml 넣었으면 몰수가 얼마겠어요? 두 개 곱하면 0.5m몰이겠네요. 여기죠? 0.1몰, 0.1몰. 자, 맞죠? 아닌데? 그래서 5ml 10이면은 0.1몰이면은 이것도 1mm몰인가? 1mm몰 이렇게. 좋았어. 1mm몰.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중화 반응이겠죠? 자, 어떻게 중화 반응이에요? H 플러스가 들러붙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이따 남는 B의 몰수는 얼마예요? 얘가 1이고 0.5인데 들러붙어서 남은 건 0.5겠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들러붙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바로 얘가 들러붙은 게 BH 플러스겠죠. 그게 얼마나 생겼어요? 역시나 0.5m몰이겠죠.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럼 얘는 뭐예요? 그럼 얘는 또 뭐예요? 완충용액이네. 버퍼네. 왜? 각각의 관계가 뭐니까? 얘는 뭐예요? 이 녀석의 쫙 산. 얘는 쫙 염기. 아시겠죠? 쫙산 쫙 염기.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핸더슨 하셀바우식 어떻게 되죠? pH는 pKa 더하기 로그 뭐분의 뭐? 여러분 했죠? 산분의 염기. 되십니까? 그런데 이때 pH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pH가 11 빼기 로그 3이라고 돼 있죠? 아시겠죠? 뭐야? 아니라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7점. 진짜 잘못 봤잖아. 진짜. 진짜. 여기. 진짜. 7점. 완짱나. 진작 얘기해 주지. 완짱. 짱나. 짱. 자, 그럼 이게 7.5면 얘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0.75로 바뀌겠죠? 짱나. 자, 그러면 얘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얘가 0.25로 바뀌고 얘가 0.75로 바뀌는 거죠.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요 자리가 0.75에 0.25.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잘못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뭐 수가 없네요. 어쨌건. 이런. 됐죠? 됐죠? 뭐야 이게. 자, 그래서 이때 pH가 11 빼기 마이너스 로그 3인데 이게 결국 이제 값이 뭐겠어요? 바로
요만큼이고 요만큼이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로그 3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pKa인데 자 여기 이 값은 pKa1일까요? 2일까요? pKa1이에요? 2예요? pKa2라는 거 알겠어요? 왜? 왜냐하면 누구와 누구 사이의 산해리 상수예요? BH 플러스와 B 사이의 산해리 상수죠. 그럼 그건 pK2라는 거 알겠어요? 알겠죠? 그럼 이때 pK2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바로 11이구나. 1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pK2가 11이면 그러면 pKb1은 얼마겠어요? pKb1은 얼마겠어요? pKb1은 3이라는 거 알겠어요? 왜냐면 얘하고 얘 더해서 뭐가 돼야 되니까? 14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것으로부터 KB1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써주면 되겠습니다. 되죠? 시간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디 구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여기. 자, 그러면 두 번째는 HCl 부피가 얼마인 거? 15인 거. 자, 뭐부터? 무조건 몰수 계산 섞는 거니까. 자, B의 초기 몰수는 변치 않아요. 그래서 1m몰인데 H 플러스 몰수가 0.1몰인데 15니까 1.5m몰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경우는 중화 반응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왜? 응? 아, 벌레랑 1대1 한다고요? 아, 벌레 1대1. 아, 좋습니다. 벌레랑 좋습니다. 네. 좋아요. 아이고. 아, 이게 비가 이게 가을비인가 그럼 이게? 아, 겨울비인가 가을비인가 이거. 비 오고 추워진대요 혹시? 그런 말 들었어요? 오늘 은근히 후덥지가 않아 덥던데. 예, 네, 아씨. 겉동으로 롱패딩 들고 왔는데 엄청 더웠어요. 아, 네, 진짜. 왜 이렇게 더웠을까? 자, 썼죠? 자, 그럼 이제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 이제 중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사실은 조금 익숙하면 크게 어렵진 않은데 초보니까 차근차근 한번 해봐요. 중화 반응이 첫 번째 진행이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둘 중에 어쨌건 누가 양이 더 많아요? 누가 양이 더 많아? 이게 더 양이 많죠. 그럼 얘가 전부 다 달려들어서 우선 1차적으로 BH 플러스가 1m몰 생기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면 H 플러스는 얼마나 남아요? 0.5 남는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거 알겠어요? 순간했죠? 네. 자, 근데 이걸로 안 끝나겠죠? 네. 왜? 왜 이걸로 안 끝나요? 남았습니다. 남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H 플러스의 속성이 뭐죠? 바로 수용액 중 뭐한 녀석이죠? 수용액 중 가장 강산이죠. 가장 강산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강산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붙을 수 있으면 다 붙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중화 반응이 한 번 더 됐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 달라붙을 거예요. 그럼 달라붙어서 얘는 없어지겠죠. 얘가 없어지면 BH 플러스가 0.5m몰이 남을 거고 덩달아 뭐가 생길까요? BH2E 플러스가 생기겠죠? 얼마나 생기겠어요?
0.5 밀리몰이 생기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아, 무슨 용해? 얘도 완충 용해구나. 왜? 시원. 그런가. 자, 왜 얘도 버퍼예요? 왜? 자, 이 둘의 관계가 서로 뭐니까? 서로 짝의 관계니까요. 짝산, 짝염기니까요. 자, 그러면 뭘 써요? pH는 pKa 더하기 로그 뭐분의 뭐? 산분의 염기잖아요. 그럼 이때 BH2E 플러스 분의 BH 플러스 그리고 각각의 양이 얘가 0.5 얘가 0.5 다 좋은데 요 둘을 연결짓는 산해리 상수는 뭐죠? 요 둘을 연결짓는 산해리 상수는 KA1이라는 거 알겠죠? 사실은 이게 이름 지어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명심해야 돼 이거. 이 명심하고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이거. 그래서 이름 잘못 지어주면 되게 난감해요, 그죠?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명심해야 됩니다. 왜 원투인지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 몇 번 나왔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때 pH가 얼마라는 거예요? 이때 pH가 5잖아요. 그럼 이 값이 5고 뭐 이거는 같으니까 그냥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 pKa1이 5구나. 그럼 이것으로부터 pKb 뭐를 알 수 있죠? pKa1인가 pKb 뭐예요? B2가 얼마? 9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KA2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그래서 이 값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걸 구했죠. 그러면 기억은 선택지 기억은 바로 뭐 되겠죠? 기억은 바로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KB1, KB1, KA1 이렇게 둘 중에 KB1 값이 얼마야? 1 곱하기 10의 3승이고 KA1은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뭐 맞는 거야? 네. 맞아? KB1 10의 마이너스 3승 KB 맞네요. 맞죠? 됐다. 기억은 맞고. 자, 그다음 니은 A의 수용액에 A의 수용액에 0.1몰 NaOH를 가하면 pH는 로그 2분의 3만큼 증가한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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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볼까요? 여기 준다. 준다. 지우사, 쓱쓱쓱쓱. 자, 그럼 이제 우선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 0.1몰 10ml죠. 그리고 0.1몰 몇 밀리리터가 되면 그게 당량점이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짜잔, 여기가 바로 보겠습니까? 첫 번째 당량점이 되겠죠? 왜? 당량점이 되면 뭐하고 뭐의 몰수가 같다고 그랬어요? 산하고 염기의 몰수가 같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농도가 같으니까 부피가 같으면 몰수가 같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당량점은 어디겠어요? 두 번째 당량점은 바로 여기겠죠. 여기가 바로 두 번째 당량점이 되겠죠. 알겠죠? 그것에 대해 10과 20의 딱 중간 10과 20이 딱 중간이죠?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얘는 두 번째 반당량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반당량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첫 번째 반당량점이 어디겠어요? 그게 A인 거야. 바로 0에서 10의 딱 중간. 알겠어요? 그래서 0에서 10의 중간 걔를 첫 번째 반당량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녀석의 뜻이 바로 이거다. 무슨 말 알겠죠? A라고 하는 녀석의 뜻이 저거다. 자, 그럼 이따 여기에서 이제 선택지 분석. 자, 기역은 해결을 했고 니은. 자, 우선 첫 번째 1 퍼스트 반당량점 pH 계산. 첫 번째 반당량점 pH 계산. 자, 우선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몰수 계산. 사실 이게 익숙해지면요 되게 빨리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 하는 거니까 차근차근 해봐요. 자, 우선 첫 번째 1 몰수 계산. 자, 저기서 어쨌거나 B는 몇 몰 있어요? B는 무조건 초기 몰수 무조건 뭐예요? 뭐하고 뭘 곱해야 돼? B는 무조건 이거하고 이거 곱하는 거야. 알겠어요? 곱하는 거야. 두 곱하면 1mm몰이죠? 그 다음 H 플러스 몰수는 몇 몰이야? 저 반당량점까지 아까 했던 거 그대로 0.5죠? 뭐하고 뭘 곱하는 거예요? 0.1에다가 5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0.1몰이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뭐 계산해야 돼요? 중간반응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얘하고 얘 중화반응 되면 뭐가 남겠어요? B는 얼마나 나올까요? 0.5 남겠죠. 그 다음 뭐가 생기겠어요? BH 플러스가 생기겠죠. 얼마나 생겼어요? 0.5만큼 생기겠죠. 무슨 용액이에요? 완충 용액이네요. 완충 용액이네요. 그죠? 완충 용액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pH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pH는 pKa 더하기 노그. 자, 뭐분의 뭐예요? 뭐분의 뭐? 뭐분의 뭐야? 3분의 염기지. 3분의 염기. 그러면 여기다가 B 깜짝이야. 어디서 나는 소리? 아, 진짜로? 깜짝 놀랐어. 내가 쓰면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자, pH 플러스가 0.5mmol.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B가 0.5mmol.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둘을 연결짓는 산의 상수가 뭐라고 했죠? pKa 2. K2. 2. 알겠죠? 알겠죠? 됐죠? 그 다음 여기 쓸게요. 여기 씁니다. 이 2에선 근데
자, 그 다음은 난데없이 NaOH 같은 솔리드를 얼마나 0.1 밀리몰 첨가했대요. 0.1 밀리몰 첨가했대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때 NaOH에서 Na 플러스의 역할은 뭐죠? Na 플러스 역할은 구형꾼이죠. 그리고 OH 마이너스 역할은 뭐예요? OH 마이너스 역할은 뭐예요? 선배는? 왜 기절하려고 그래요? 진짜로요? 허허. 어떻게. 그래? 울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성빈 평소에 좀 울어요? 성빈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봤어요?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진짜로요? 나는 최근에 무슨 드라마나 뭐 영화만 봐도 맨날 울어요. 나는 막 슬픈 장면 나오잖아요. 감독 뭐 맨날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막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막. 네. 근데 성빈은 안 우나 봐요. 진짜. 그래? 하여튼 그렇다. 자, OH 마이너스의 역할은 수용액 중 가장 뭐죠? 가장 강량제예요. 아까 수용액 중 가장 강산이 누구였죠? H 플러스였죠. 그래서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는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작아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얘들이 들어오면 걔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반응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무조건 돼야 돼요. 무조건. 알겠죠? 무조건 돼야 돼요. 자, 그럼 이때 얘는 구경구경 얘는 나가리고 그걸 누구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얘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어디에 들어와서 어디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탁 들어왔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를 좋아하겠어요? 얘를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얘 입장에서 얘를 더 좋아하겠죠. 왜? 염기는 누굴 더 좋아해? 산을 더 좋아해. 그럼 이때 pH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고요? 바로 pH를 pKa2 더하기 로그 아까 BH 플러스가 얼마나 있었죠? 0.5만큼 있었죠. 그 다음에 B가 얼마나 있었죠? 역시나 0.5만큼 있었죠. 근데 여기에 NaOH를 얼마나 넣어요? 0.1만큼 넣었죠. 그만큼 산은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적어졌을 거고요. 그만큼 염기는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많아졌어요. 끝! 알겠죠? 저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상태에서 어차피 결국 얘도 무슨 용액이에요? 완충 용액인 거예요. 비율만 약간 바뀌고 그 비율이 약간 바뀐 완충 용액의 pH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결국 얘는 계산하면 그냥 pKa2가 되죠. 근데 이때 얘는 계산하면 pKa2 더하기 노그 이게 4, 6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려나?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pH는 어디가 더 커? 이쪽이 더 크겠죠? 그러면 pH 다시라고 하고 얘는 pHa라고 하면 이때 당연히 pH 다시 빼기 pHa는 뭐만 남겠어요? 로그 2분의 3만 남겠죠. 알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다.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어디서도 많이 나왔었냐면 서울대 입시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와요. 알겠죠? 굉장히 자주 나왔거든요. 시연? 약간 힘들죠? 진짜로요? 괜찮아요? 성빈 힘든가요? 형빈 그 앞에 있는 그 물통 그건 뭐예요?
간장이요? 성민이 간장 마시면 국간데요. 진짜 아니 무슨 음료수병이 진짜 간장병처럼 생겼어요? 아 커피 이걸 다 먹어요? 성민이 약간 불수 원샷 느낌으로다가. 와 올데이 아메리카노. 와 자기 커피 완전 좋아하는구나. 아 그건 잠와서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어우 좋아. 그거 여러분 잠 깨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잠 깨는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물론 당연히 푹 자는 거죠, 그렇죠? 푹 자는 건데. 네. 케미컬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케미컬 중에서 잠 깨는데 제일 좋은 거. 아 염산이요? 고문을 하겠다 이군요. 그러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 잠 깨는데 가장 좋은 케미컬은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잠을 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완제를 투여해야 되는 거겠어요. 각성제를 투여해야 되는 거겠어요. 당연히 각성제를 투여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할 수 있는 각성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각성제. 예를 들어서 뭐 각성제 중에 최고가 코케인 같은 거거든요. 코케인 하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냥 여러분이 평소에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코케인이나 필로폰 같은 게 각성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코케인이나 각성제를 사실 그래서 원래 어디서 썼게요? 군대. 그래서 군대나 공장에서 많이 썼어요. 정말이에요. 군대나 공장에서 많이 쓰는 이유가 그 필로폰이나 코케인 같은 걸 딱 투여를 하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3일 동안 잠을 안 자도 쌩쌩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도 그 느낌을 적은 걸 내가 봤는데 코케인이나 필로폰을 하는 사람들의 느낌의 수기 이런 걸 보면 투약을 딱 한 다음에 그냥 나는 평소처럼 생활을 했는데 3일이 지나 있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을 쓰는 이유가 뇌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뇌를 확 활성화시켜서 뇌가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결국 뇌는 데미지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엄청난 데미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데미지를 그거는 왜 그 게임 같은 거 뭐 스팀팩 이런 거 있잖아. 왜 마린 스팀팩 있잖아. 그게 마약이야, 그게 마약. 예. 그게 팍 하면은 체력 깎이잖아. 그게 마약하면 뇌 손상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뇌 손상되면서 3일 동안 깨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사실은 가장 강력한 각성제가 그런 류의 마약인 거예요.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약을 하면 예술적인 결과가 더 좋아지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나의 견해예요. 그냥 나의 비전문가적인 견해로는 예스예요. 마약을 투여하면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해지는 건 맞아요. 왜냐면 마약을 투여하기 전후에 NMR 사진을 찍으면 뇌 이게 활성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저기 래퍼들도 막 마약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우연히 접했다가 왠지 마약하면 더 좋은 것 같고 하니까 이게 습관화되고 중독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약을 해버리면 이제 곤란한 거지. 왜냐하면 내가 또 봤을 때 이건 있어. 뇌가 활성되면 당연히 활성이 되면 그 순간 좋은 작품이 나오겠죠. 맞죠? 나오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뇌라고 하는 건 뇌는 정신이에요, 물질이에요? 뇌라고 하는 건? 뇌라고 하는 건 물질이에요, 알겠어요? 물질은 영원해요. 물질은 언젠가 닳아요. 닳죠. 그럼 코케인을 써서 그 순간 와 크리에이티브가 나오면 그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닳아 없어지는 거야. 길게 못 쓰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짧고 굵게 살아야 돼? 가늘고 길게 살아야 돼? 우리는 무조건 가늘고 길게 살아야 돼, 알겠어요? 짧고 굵게 사는 건 몇몇 천재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가늘고 길게 살아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 어떻게 돼? 마약을 하면 존나 짧게 살고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 안 돼. 이 세상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길게 살아야지. 길게 살아야
이 재미있는 일도 많이 겪고 응? 여자친구도 많이 사귀고 올 거 아니야. 근데 뭐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약은 절대 하면 안 돼. 그렇다면 이때 그런 위험한 케미컬 말고 평소에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합법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각성 효과가 좋은 거. 담배는 이완제예요. 이완제예요. 담배는 뇌를 마비시켜요. 가장 각성 효과가 높은 거. 그게 바로 놀라지 마세요. 사과입니다. 사과요. 애플. 네. 사과입니다. 사과의 각성 효과는 같은 질량의 코케인의 10,000배 정도 돼요. 아니 이제 카페인의 10,000배 정도 돼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카페인을 먹는 것보다 사과를 먹는 게 훨씬 잠이 잘 깨요. 그래서 밤에 사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밤에 사과 먹으면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말똥말똥. 밤에 자야 되는데. 사과를 먹어요. 아침에 사과. 네. 그래서 아침에 사과를 먹는 게 정말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과 껍질에 그게 들어있어요. 사과 껍질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과를 깨끗하게 닦아서 껍질째 먹어야 돼요. 닦아서 그러니까 아침에 집이건 뭐 집에 있으면 엄마한테 사과 하나 잘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껍질 있는 채로 하겠어요? 그래서 톡톡톡 잘라가지고 씨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닐봉지에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먹는 거 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서 사과 갖고 다니잖아 이렇게. 네, 갖고 다니잖아. 네, 갖고 다니잖아. 네. 코로 흡입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이게 hentai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이게 뭔가 이거 아주 이 고귀한 취향을 느꼈어요 지금. 아주 상당히 취향이 굉장히 고결한 것 같아요 우리 시영이는. 좋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피곤하다고 느껴지면요 사실 잠을 많이 자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과. 그래서 사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농가 수입도 증대되고. 여러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해요?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카페인은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뭔데? 뇌는 얘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든요. 뭔데 기억이 안 나. 그놈하고 카페인의 분자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카페인을 처먹잖아요. 카페인을 처먹으면 그 카페인 일부가 뇌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종의 위조화폐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그 물질이 들어왔네 하고 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뇌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물질과 카페인이 분자 구조가 같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뭔데 내가 기억이 안 나거든. 그래서 카페인을 먹으면 카페인이 뇌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뇌가 착각을 해. 밥 왔다 이렇게. 그럼 뇌가 순간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활성화되다가 갑자기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뇌가 내성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재밌는 건 카페인은 곧 몸에서 어떻게 된다? 곧 몸에서 젖산으로 바뀌어요. 젖산은 무슨 물질? 피로 물질이죠. 그래서 비례진 거. 네. 그래서 커피를 많이 처먹으면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4시간 후부터 4시간 왜 4시간이? 대사가 진행돼서 젖산 대사가 될 때까지 4시간이거든요. 커피를 막 처먹으면 이제 카페인 농도는 떨어지고 젖산 농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더 존나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를 더 처먹어. 또 무슨 말 알겠어요? 더 처먹어. 그럼 순간 또 반짝하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대사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계속 커피를 처먹는 거야. 너무 안 좋네. 네, 그래서 뇌가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이게 나도 적어도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먹지 않게 되게 노력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잠 깨려면 사과가 좋아. 근데 사과는 젖산 대사가 안 돼요. 젖산으로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피로 물질이 안 생겨요. 그리고 뇌에 내성도 없어요. 그래서 사과는 아무리 먹어도 좋아요. 알겠어요? 아무리 먹어도. 네. 근데 사과를 먹으면 왜 그렇게 가스가 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사과 먹으면 왜 그러는 그 물질이 뭔데 기억이 안 나요. 껍질 안에 있는 어떤 케미컬이 있는데 그게 뭐였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이게 사실은 그런 거는 이제 그 식품 영양학과, 식품공학 이런 데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죠. 그래서
그 사과 껍질에 있는 뭔데 그게 좋아요. 알겠죠? 대도는 커피 나도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알으려고 이게 여러분들은 물리화학 생물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식을 활용해서 내 몸을 좋은 상태로 바꾸라고. 알겠죠? 예? 그렇죠? 오케이 됐다. 왜 간장통을 계속 들고 있나 해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몇 시죠? 요것만 풀고 합시다. 자, 요 선택지 디귿이니까 디귿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시험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금방 끝나요. 자, 디귿. 자, 디귿에서는 뭐냐면 이겁니다. BH 플러스 CL 수용액의 pH는 얼마냐? 얼마겠습니까? 얼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제가 11이고 5니까 8.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떻게 푼 건지 알겠어요? 자, 우선 자 봅시다. 우선 여기서 요거의 역할은 뭐예요? 역할은 뭐예요? 구경꾼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잖아.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BH 플러스는 뭐라고 했었죠? 바로 중간형이라고 했죠. 중간형의 의미는 바로 act as 산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자, 얘가 그럼 어떻게 산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BH 플러스가 B하고 H 플러스로 산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얘는 동시에 지금 주어져 있는 관계식으로부터 뭐로 작용할 수도 있어? 염기로 작동할 수도 있죠. 그럼 얘가 어떻게 염기로 작동할 수 있어요? 저기 있듯이 요런 가수분해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동시에 되는 애를 뭐라고 했었죠? 중간형이라고 했죠? 기억나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그냥 외우라고 했어요. 구하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그냥 외우라고 했어요. H 플러스 농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르르 KA1 KA2 이래 하라고 했죠. 그럼 이때 뭐 혹은 pH는 pKa1 pKa2 빼기 2 됐나요? 그럼 뭐 얘 같은 경우는 뭐 이 경우 지금 가수분해 상수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14 빼기 pKb2 14 빼기 pKb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pKb1이 샴 얘가 9니까 계산하면 8 나오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저 주어져 있는 BH 플러스 CL 저기 이거 하나만 달려 있어도 되게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역할이 뭐라고요? 그냥 구경꾼. 알겠죠? 그럼 얘만 있다는 거야. 그럼 그게 중간형이라는 걸 눈치채면 문제를 금방 풀 수 있죠. 근데 저걸 눈치채지 못하면 되게 문제가 황당해진다고요. 그래서 저거 되게 중요한 선택지니까 꼭 기억하세요. 학교 선생님이 이걸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는 이번 시험에 중간형이 꼭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간형이 되면 pH를 항상 이렇게 구한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실 갖다 세요. 선생님 저 기념 프린터 거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니.